처음 그 작은 유리병을 손에 들었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해요. 제 심장이 거의 멈출 뻔했어요. 이게 무슨 장난인가요? 아니면 더 심각하게 마이너스 누군가 저를 독살하려는 건가요? 이게 뭐예요? 저는 병을 팔 길이만큼 멀리 들고 물었어요. 안에는 갈색 액체에 절인 가늘고 길쭉한 초록 잎들이 있었어요. 러시아 숲에서 자라는 치명적인 은방울꽃과 똑같이 생겼어요. 마이너스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가 경고했던 식물이죠. 한번 맛보면 심장이 멈출 수 있어. 할머니는 항상 눈을 크게 뜨고 경고하셨어요. 제 이름은 아냐 페트로프이고 모스크바에서 가장 유명한 레스토랑 중 하나인 실버버치의 수석 셰프예요. 파리에서 요리학교를 졸업한 후 유럽 전역의 레스토랑에서 일하다가 고국으로 돌아와 제 가게를 열었어요. 실버버치는 5년 전에 작은 카페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매 주말마다 예약이 꽉 차요. 제 요리 철학은 간단해요. 제철, 지역 식재료, 창의적인 요리. 저는 농부시장에서 가장 좋아 보이는 재료를 기준으로 매주 메뉴를 바꿔요. 고객들은 이런 예측 불가능성을 좋아하고 매일의 메뉴를 공개하는 제 인스타그램 계정은 팔로워가 2만 명이 넘어요. 하지만 그 무서운 병으로 돌아가 볼게요. 저희 레스토랑에서 서버로 일하는 한국인 여성 민지가 환한 미소와 함께 그것을 건네줬어요. 제 고향에서 온 특별한 선물이에요. 그녀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제가 병을 열자마자 본능적으로 밀어냈어요. 다른 주방 직원들이 모여들어 호기심과 걱정이 섞인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민지 씨, 이거 정말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평소보다 높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녀는 제 반응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장아찌예요. 한국에서 가장 맛있는 반찬 중 하나죠. 장아찌? 저는 낯선 단어를 따라 말했어요. 민지는 휴대폰을 꺼내 영어로 검색했어요. 한국 산마늘이에요. 그녀가 보여주며 말했어요. 특히 울릉도에서 유명해요.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휴대폰으로 빠르게 은방울꽃처럼 생긴 독성 식물을 검색했어요. 주방 직원들은 재미와 걱정이 섞인 표정으로 지켜봤어요. 셰프님 정말 맛있어요. 민지가 주장했어요. 우리 가족은 매년 할머니가 직접 만든 장아찌를 먹어요. 보여드릴게요. 그녀는 젓가락으로 한 조각을 집어 명백히 즐기며 먹었어요. 제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기기 시작했어요. 요리적 용기를 자랑으로 여기는 셰프로서 어떻게 새로운 재료를 시도하기를 거부할 수 있었겠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젓가락을 들었어요. 제 코에 닿은 향은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었어요. 마이너스 마늘 같지만 더 신선하고 야생적이고 숲의 느낌이 나는 향이었어요. 입에 넣기 전 마지막으로 망설였어요. 그 한 입이 모든 것을 바꿨어요. 그 맛은 제가 예상했던 풀맛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약간 매콤하고 신맛이 났고 그 뒤로 점차 입안에 퍼지는 깊은 감칠맛이 이어졌어요. 마늘 향도 있었지만 더 섬세하고 야생적이었으며 깔끔한 뒷맛으로 마무리됐어요. 이거 정말 특별해요. 저는 속삭였고 제 요리사적 머리는 이미 여러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까지 제 한국 음식에 대한 지식은 매우 제한적이었어요. 모스크바의 한국 식당에서 가끔 식사를 했어요. 마이너스 삼겹살, 비빔밥, 김치를 시도해봤죠. 마이너스 그 매우 매운 발효 채소 반찬이요. 제 생각에 한국 음식은 압도적으로 맵고 복잡했어요. 마이너스 불타는 듯한 고추장, 김치의 강한 발효 냄새, 그리고 식사와 함께 항상 나오는 모든 작은 반찬들이요. 저는 셰프로서 한국 요리를 존중했지만 솔직히 제 입맛에는 너무 강했어요. 발효 과정이 불필요하게 복잡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냥 신선한 채소를 먹지 않는 걸까요? 그리고 이명이나물 같은 산나물은? 저는 그저 풀맛이 나는 건강식품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 모르겠네요. 민지 씨, 이 안에 정확히 뭐가 들어있어요? 저는 또 다른 조각을 집으며 물었어요. 할머니의 특별 레시피예요. 그녀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최고급 간장, 쌀, 식초, 그리고 설탕 대신 배즙을 사용해요. 저는 세 번째 조각을 집었고 완전히 매료됐어요. 이건 그냥 반찬이 아니에요. 제가 말했어요. 완벽한 동반자예요. 그날 저녁 레스토랑이 문을 닫은 후에도 저는 명이나물 장아찌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늦게까지 한국의 발효 기술과 산나물의 문화적 중요성에 대해 조사했어요. 제가 발견한 것들은 저를 매료시켰어요. 이것들은 단순한 피클이 아니라 시간과 전통을 통해 변화된 살아있는 음식이었어요. 발효에 대한 한국의 접근 방식 마이너스 인내심을 가지고 자연의 리듬을 존중하는
마이너스는 제가 훈련받은 빠른 속도의 현대 주방과는 완전히 반대였어요. 마침내 잠에 들면서 저는 중요한 무언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독이라고 생각했던 병으로 시작된 것이 이제는 제 요리 접근 방식 전체를 영원히 바꿔놓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신비로운 초록 잎이 제 메뉴를 바꿀 뿐만 아니라 대륙을 가로질러 여행하게 하고 음식이라는 보편적인 언어를 통해 두 문화를 연결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명이나물 장아찌와의 인생을 바꾸는 만남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레스토랑에 도착했어요. 제 머릿속은 아이디어로 가득했어요. 그 놀라운 한국 피클이 우리 메뉴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모두 모여주세요. 주방 직원들이 도착하자 제가 불렀어요. 여러분께 특별한 것을 보여드리게요. 저는 밀라의 병을 우리 준비 테이블 중앙에 놓았어요. 제 팀은 갈색 액체에 떠있는 초록 잎을 호기심과 의심이 섞인 표정으로 바라보며 모여들었어요. 이게 뭐예요, 아냐 셰프님? 우리 제과 셰프인 드미트리가 코를 살짝 찡그리며 물었어요. 이것은 저는 극적인 몸짓으로 말했어요. 명이나물 장아찌예요. 한국에 발효된 산마늘 피클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봄 메뉴의 핵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의 충실한 수셰프인 이반이 지난 3년 동안 한쪽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숲에서 자라는 독성 식물처럼 보이는데요. 제 할머니는 항상 그것에 대해 경고하셨어요. 저도 같은 생각을 했어요. 저는 웃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안전해요. 사실 한국에서는 진미로 여겨져요. 저희 직원들은 한 명씩 한국 피클을 맛봤어요. 그들의 반응은 전날 제 반응과 비슷했어요. 마이너스 처음에는 놀라움, 그 다음에는 경이로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복잡한 맛이 드러날 때 흥분했어요. 이것은 우리의 숙성된 쇠고기와 함께라면 놀라울 거예요. 이반이 창의성으로 눈을 빛내며 제안했어요. 또는 혼재 철갑상어와 함께 우리 생선 스테이션을 담당하는 나탈리아가 덧붙였어요. 저는 팀의 열정이 커지는 것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해결해야 할 실용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어떻게 모스크바에서 더 많은 이 재료를 구할 수 있을까요? 직원 회의 후 저는 밀라를 제 사무실로 불렀어요. 이 명이나물을 더 구할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희망을 품고 물었어요. 밀라는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에서 수출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리고 봄의 짧은 기간 동안만 야생으로 자라요. 제 마음이 가라앉았어요. 러시아에서 비슷한 것이 자라는 게 있을까요? 저는 포기하지 않고 물었어요. 밀라의 눈이 갑자기 커졌어요. 사실, 있을 수도 있어요. 한국어로는 산마늘이라고 불러요. 마이너스 산에서 자라는 마늘이죠. 시베리아에서 자라는 비슷한 식물이 있을 것 같아요. 그 한마디가 저를 연구 임무로 보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늦게까지 인터넷에서 시베리아 산마늘, 러시아 알리움종, 러시아의 식용 야생식물을 검색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찾았어요. 체렘샤 마이너스 시베리아 숲에 자생하는 산마늘 품종. 마이너스는 한국의 명이와 같은 알리움과에 속했어요. 사진에는 넓은 초록 잎과 흰 줄기를 가진 식물이 보였는데 한국 버전과 매우 비슷하지만 잎이 약간 더 넓었어요. 읽을수록 더 흥분됐어요. 체렘샤는 전통적으로 시베리아와 우랄 산맥 전역에서 봄에 수확됐어요. 러시아인들은 수세기 동안 이것을 모으고 먹어왔지만 많은 야생식품처럼 현대에는 일반적인 사용에서 사라졌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런 음식들을 알고 있었지만 우리는 잊어버렸어요. 다음 날 이반과 함께 식물학 참고 자료를 살펴보며 말했어요. 한국 산마늘처럼 체렘샤도 한때 요리와 약용 모두의 가치가 있었어요. 저는 즉시 시베리아 지역의 여러 채집자와 작은 농장에 연락했어요. 며칠 내에 레스토랑으로 신선한 체렘샤를 작게 배송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산마늘이 신선하게 유지하기 위해 축축한 천으로 조심스럽게 묶여 도착했을 때 저는 이상하게 감정적이 됐어요. 이것들은 제 러시아 조상들이 모으고 준비했던 식물이었어요. 예상하지 못했던 유산과의 연결이었어요. 2주가 너무 천천히 지나갔어요. 매일 아침 저는 체렘샤 발효 항아리를 확인하며 색과 냄새의 작은 변화를 지켜봤어요. 주방 직원들은 제 실험이 성공할지 실패할지에 대해 내기를 시작했어요. 우리 제과 셰프인 드미트리는 농담으로 그것을 시베리아 독성 폐기물이라고 부르며 모두를 웃게 했어요. 한편 저는 다른 방향에서 압박을 받고 있었어요. 레스토랑의 투자자인 페트로프 씨가 최근에 저를 점점 더 비판적으로 대했어요. 아냐, 당신의 마지막 메뉴 업데이트는 4개월 전이었어.
그는 제 사무실에서 긴장된 회의 중에 상기시켰어요. 손님들은 새로운 것을 기대해. 음식 평론가들은 당신이 창의적인 불꽃을 잃었다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어. 저는 그가 옳다는 것을 알았어요. 모스크바의 레스토랑 현장은 매우 경쟁적이에요. 제 경쟁자인 레오니드 셰프는 최근 불과 3블록 떨어진 곳에 새 가게를 열었어요. 그의 레스토랑은 화려한 분자 요리 기술로 이미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었어요. 제 체렘샤 장아찌를 마침내 맛볼 준비가 된 아침, 저는 그날의 서비스가 시작되기 전에 핵심팀을 주방에 모았어요. 의식적인 느낌으로 저는 첫 번째 항아리를 열었어요. 나온 냄새는 유망했어요. 마이너스 복잡하고 흙냄새가 나며 마늘 향과 야생적이고 길들여지지 않은 무언가의 힌트가 있었어요. 저는 맛에 완전히 집중하기 위해 눈을 감고 첫 번째 맛을 봤어요. 그것은 잘못됐어요. 발효 과정에서 뭔가 잘못됐어요. 질감이 너무 부드러웠고 맛의 균형이 너무 신맛이 강했어요. 실망감이 차가운 파도처럼 저를 덮쳤어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겠네요. 저는 조용히 말하며 항아리를 닫았어요. 제 두 번째 시도는 더 신중했어요. 소금 수준을 조정하고 온도를 더 정확하게 모니터링하고 간장과 식초의 비율을 다르게 했어요. 2주간의 더 기다림이 이어졌어요. 두 번째 배치가 준비되기 전날 밤, 저는 레스토랑에 늦게까지 남아 체렘샤 장아찌를 활용하길 바라는 새 요리를 작업했어요. 마이너스 잘 나온다며요. 저는 공급업체에서 가장 좋은 숙성 쇠고기를 선택했고 두 재료를 모두 돋보이게 할 방식으로 야생 마늘 피클과 함께 제공할 계획이었어요. 제가 작업하는 동안 예상치 못하게 레스토랑 문이 열렸어요. 페트로프 씨가 3명의 동료와 함께 들어왔어요. 마이너스 모두 잘 알려진 모스크바 음식 평론가들이었어요. 아냐. 늦게까지 일하고 있네. 페트로프 씨가 가짜 명랑함으로 불렀어요. 이 신사들은 방금 모스크바 식사 장면의 최신 트렌드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어. 내가 당신이 무언가 혁명적인 것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어. 그가 마지막 단어를 강조한 방식에는 명확한 위협이 담겨 있었어요. 그들을 감동시키거나 아니면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평론가들 마이너스 모스크바 미식가의 보리스, 러시아의 맛의 아나톨리, 그리고 가장 심한 블라디미르 소콜로프, 그의 가혹한 리뷰는 작년에 새 레스토랑을 폐업시켰어요. 마이너스 모두 기대에 찬 표정으로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신사 여러분, 저는 자신감 있게 들리려고 노력하며 말했어요. 여러분은 저희의 새로운 시그니처 요리를 미리 맛보실 때 딱 맞춰 오셨네요. 완전한 허세였어요. 마이너스 요리는 준비되지 않았고 저는 체렘샤 장아찌도 아직 맛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으로 제 경력을 쌓아왔어요. 떨리지 않게 노력하는 손으로 저는 체렘샤 장아찌 항아리를 열었어요. 나온 향기는 유망했어요. 마이너스 첫 번째 배치보다 더 깊고 복잡했어요. 저는 비판적으로 맛보기 위해 조심스럽게 한 조각을 선택했어요. 이번에는 완벽했어요. 맛의 균형, 질감, 지속되는 감칠맛 마이너스 모든 것이 제가 바라던 대로였어요. 의도적인 우아함으로 움직이며 저는 쇠고기를 완벽한 미디움 레어로 구웠고 얇게 썰어서 각 조각을 체렘샤 장아찌 잎으로 쌌어요. 시베리아 바다소금과 갓바은 후추를 가볍게 뿌려 요리를 완성했어요. 시베리아 마이너스 한국 퓨전 마이너스 야생 마늘 장아찌로 싼 쇠고기를 선보입니다. 저는 평론가들 앞에 접시를 놓으며 발표했어요. 음식 평론가들의 리뷰는 제가 꿈꿀 수 있었던 것보다 더 좋았어요. 발효와 함께 러시아에서 셰프 아냐의 문화혁명이라는 제목의 블라디미르 소콜로프의 기사는 제 레스토랑을 모스크바에서 모두가 방문해야 할 목록에 다시 올려놓았어요. 셰프 아냐 페트로프는 몇몇 셰프들이 감히 시도하지 않는 것을 성공시켰다 라고 블라디미르가 썼어요. 그녀는 우리의 잊혀진 요리 유산을 돌아보면서 한국 전통을 받아들여 두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창조했다. 예약이 쇄도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제 체렘샤 장아찌 요리를 시도하고 싶어 했어요.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저를 교체하려고 생각했던 페트로프 씨까지도. 이제는 제 재능에 대한 그의 훌륭한 투자를 자랑했어요. 그의 태도가 얼마나 빨리 바뀌었는지 거의 웃길 정도였어요. 하지만 성공은 새로운 문제를 가져왔어요. 체렘샤는 봄의 짧은 기간 동안만 자라요.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저는 지속 가능성에 대해 걱정했어요. 마이너스 야생 수확은 책임감 있게 하지 않으면 식물을 해칠 수 있어요. 우리는 더 많이 배워야 해요. 저는 주방에서 드문 조용한 순간에 이반에게 말했어요.
적절한 수확에 대해, 한국 발효 기술에 대해, 전통과 혁신의 균형에 대해. 해결책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어요. 리뷰를 읽고 우리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은 한국 주러시아 대사가 저를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초대했어요. 전 세계에서 선발된 셰프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전통적인 식품 보존 기술을 공부하게 될 것이고, 특히 울릉도의 독특한 재료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었어요. 꼭 가야 해요. 제가 레스토랑을 떠나는 것에 망설일 때 밀라가 촉구했어요. 제 할머니는 항상 음식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그것이 자라는 곳을 보고 수세대 동안 그것과 함께 살아온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2달 후 저는 울릉도에 접근하는 페리에 타고 있었어요. 동해의 물보라가 제 얼굴에 안개처럼 분무되었고 화산섬이 아침 안개에서 모습을 드러냈어요. 풍경의 아름다운 마이너스 바다에서 극적으로 솟아오르는 가파른 초록 산들 마이너스 이제 숨을 먹게 했어요. 제 가이드는 김준호였어요. 가족이 한 세기 넘게 울릉도에서 명의를 수확해온 3대째 명의 농부였죠. 우리는 통역사를 통해 의사소통했지만 저는 정밀한 재료에 대해 제가 느끼는 것과 같은 경외심으로 식물에 대해 이야기하는 풍화된 농부와 즉각적인 연결을 느꼈어요. 명의는 단지 음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파른 산길을 오르면서 준호가 설명했어요. 그것은 약이고 역사이며 이 섬과의 연결이에요. 울릉도에서의 놀라운 여행 후 모스크바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저에게 달리 보였어요. 제 레스토랑은 더 이상 단순히 식사하는 곳이 아니었어요. 마이너스 두 문화가 만나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는 특별한 실험실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한 첫 번째 일은 메뉴를 완전히 재설계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제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모든 직원을 특별한 회의에 모았어요. 이제부터 우리는 단지 음식을 요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우리는 그것을 재배해요. 저는 그들의 호기심 어린 얼굴을 보며 발표했어요. 모든 요리는 장소와 시간의 이야기를 전할 거예요. 제가 없는 동안 레스토랑을 관리했던 이반은 특히 흥분했어요. 그는 제가 없는 동안 실험하고 있었어요. 제가 시도하고 있던 것을 보세요. 그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의 발효 시도를 보여주며 마이너스 시베리아 소나무 버섯을 피클로 만들고 자작나무 수액을 발효시켜 신맛나고 복잡한 엘릭서로 만든 것이요. 이것은 정말 대단해요, 이반. 저는 그의 창작물을 맛보며 외쳤어요. 당신은 정말로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의 정신을 포착했어요. 함께 우리는 러시아 재료를 한국 기술과 결합한 혁명적인 새 메뉴를 개발했어요. 봄을 위해 우리는 체렘샤 장아찌를 지역 육류와 함께 특징으로 하는 요리를 만들었어요. 여름은 발효된 숲 열매와 허브를 선보일 예정이었어요. 가을은 보존된 버섯과 뿌리 채소를 특징으로 할 것이고, 겨울은 러시아 양배추와 지역 향신료로 만든 김치 변형을 강조할 예정이었어요. 우리 새 메뉴의 스타는 제가 울릉도 커넥션이라고 부른 것이었어요. 마이너스 체렘샤 장아찌로 싼 숙성된 시베리아 쇠고기 순이 할머니의 병에서 온 진짜 한국명이 장아찌의 작은 부분과 함께 제공됐어요. 이를 통해 고객들은 두 버전을 나란히 맛보고 미묘한 차이를 감상할 수 있었어요. 제가 처음 명이나물 장아찌가 든 작은 유리병을 손에 들었던 때부터 3년이 지났어요. 이거 독이 아닌가요? 라고 거의 소리쳤던 때부터 3년이요. 그 한 입이 모든 것을 바꾼 지 3년이요. 제 레스토랑은 단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곳 이상의 것이 되었어요. 이제는 러시아와 한국 사이의 문화적 다리가 되었고 잊혀진 전통이 축하받고 다시 태어나는 곳이 되었어요. 서비스 중에 식당을 걸어 다닐 때 저는 우리의 시그니처 요리를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 찬 테이블을 봐요. 야생 람프로 싼 스테이크는 여전히 우리의 가장 인기 있는 품목이지만 이제 우리는 계절에 따라 변하는 전체 메뉴를 가지고 있어요. 러시아 재료와 한국 발효 기술을 결합한 메뉴요. 봄에는 체렘샤 장아찌와 지역 육류를 특징으로 하는 요리가 나와요. 여름에는 발효된 숲 열매와 허브를 선보여요. 가을에는 보존된 버섯과 뿌리 채소를 특징으로 하고 겨울에는 러시아 양배추와 지역 향신료로 만든 김치 변형을 강조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우리 메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우리가 음식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아냐 셰프님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우리 제과 셰프인 드미트리가 우리가 서비스를 준비하던 어느 아침에 저에게 다가왔어요. 물론이죠. 저는 제가 분류하고 있던 산마늘에서 고개를 들며 대답했어요. 제 할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 이런 발효 사과 절임을 만드셨어요. 제가 당신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한국 기술을 사용하여 그것을 재현해 보려고 생각 중이에요. 그것이 가능할 것 같나요? 저는 자부심이 밀려오는 것을 느끼며 미소 지었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바랐던 것이었어요. 마이너스 제 팀은 단지 레시피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원칙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멋질 것 같아요, 드미트리. 다음 주에 함께 실험할 시간을 마련해보죠. 이런 종류의 대화가 이제는 거의 매일 일어나요. 제 주방은 우리가 한국 발효 GA 렌즈를 통해 잊혀진 러시아 전통을 탐험하는 실험실이 되었어요. 지난달 우리는 대중을 위한 워크숍을 제공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2번, 우리는 작은 그룹에게 지역 러시아 재료를 사용하여 장아찌, 김치, 그리고 다른 발효 음식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요. 수업은 공지 후 몇 분 안에 매진돼요. 제 러시아 할머니의 피클이 한국 김치와 이렇게 많은 공통점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한 참가자가 수업 후 저에게 말했어요. 전에 알지 못했던 문화 간의 연결을 발견하는 것 같아요. 때때로 저는 제가 이 전체 여정을 놓칠 뻔한 것에 대해 생각해요. 제가 그날 두려움이 이기도록 했다면, 마이너스 제가 그 이상한 초록 잎을 맛보기를 거부했다면, 마이너스 제 인생은 지금과 완전히 달랐을 거예요. 오늘 밤 제 노트북을 닫으면서 저는 책갈피로 간직하고 있는 눌려 말린 명의 잎을 봐요. 그것은 저에게 매일 중요한 진실을 상기시켜요. 때때로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이 우리의 가장 큰 기회를 숨기고 있어요. 그리고 때때로 단순한 초록 잎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